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 컴퓨터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강은 신비의 돌인데요. 과연 신비의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움직이는 힘, 전기. 컴퓨터를 포함한 모든 전자제품은 전기를 이용해서 동작합니다. 컴퓨터를 동작시키는 전기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물질은 양성자, 전자, 그리고 중성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이 물질에 열이나 힘을 가하게 되면 전자가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것이 전류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전에 책받침으로 이렇게 머리카락 이렇게 비벼서 전기 만드는 것 해봤죠? 이때 이런 마찰력을 그 물질에다가 가해줬을 때 이제 전기가 발생을 하는데 그와 같은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서 한번 보면요. 여기 건전지가 있습니다. 전지라고 되어 있죠? 이 전지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는데 이 마이너스는 이제 전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말하고요. 플러스는 이제 양성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해서 여기 이제 파란색 점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전자인데 이 전자들이 이 전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플러스 양성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전자는 이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전자의 흐름이 생기고 약속을 하기로는 전류의 방향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플러스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약속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자의 흐름과 전류의 방향은 다르다는 것. 그래서 이 전류의 흐름으로 인해서 이 전구가 켜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전기가 작용하는 원리입니다. 좀 어렵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전자의 흐름, 전류의 방향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볼 것은 도체, 부도체, 반도체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도체는 쉽게 전류가 흐르는 물질, 부도체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 반도체는 특정한 조건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지를 연결하고 전구를 연결했을 때 불이 밝혀졌죠? 이것은 전기가 통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철사라든지 구리라든지 전기가 통하는 물질을 도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도체라는 것은 이제 전기가 이제 불이 안 들어왔죠. 전구불이. 이렇게 되는 것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을 말하는데 유리라든지 나무라든지 종이라든지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도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있는데요. 반도체는 어떠한 특정한 조건을 줘야 하는데 뭐 전류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전압의 세기라든지 그러한 특정한 조건을 다르게 해줬을 때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컴퓨터에서는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고 이 반도체로 인해서 컴퓨터가 수많은 작업들을 정상적으로 처리해 나아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를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신비의 돌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접합, 이걸 이제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하는데 주로 이렇게 활용이 좀 됩니다. P형 반도체는 전자가 부족한 반도체고 N형 반도체는 전자가 많은 반도체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P형 반도체에는 전자가 한 개씩 없는 물질들이 서로 모여 있어요. 한 개씩 부족한 물질들이 여기에 모여 있고 N형 반도체에는 전자가 하나씩 많은 물질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이 둘을 접합시켜 놓으면 여기에는 전자가 많고 여기에는 전자가 없고, 그렇게 되면 서로 교류하는 공간이 생기는데 이 공간을 공핍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공핍층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지게 돼요. 접합한 상태만으로도. 하지만 완전하게 이 둘이 섞이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만큼만 이 부분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P형 반도체에 플러스 전하를 인가하고 N형 반도체에 마이너스 전하를 인가를 하게 되면 이 둘 사이에 이 공핍층이 넓어지고 결국에는 하나 전체가 도체의 형태가 됩니다. 전기가 흐를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전자라는 것은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인가가 되면 더 많은 힘으로 이 전자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할 것이고, 또 여기에 마이너스가 인가되면 더 많은 전자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전자의 흐름이 완전하게 이어지게 되고 이로써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방향으로 연결을 했을 때고요. 역방향으로 연결을 했을 때는 여기에 이제 전자가 필요한 아이들이 여기 마이너스에 있는 전자를 다 받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쏠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자가 부족한 아이들이 적어져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이 중간 부분은 음전하의 성질을 띠게 되고요. 이쪽은 반대로 플러스 전하를 인가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전하들이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기가 플러스 전하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 좀 선생님의 설명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결국은 플러스를 P에 연결하고 마이너스를 N에 연결하면 이것이 도체가 되고, 반대로 연결하면 부도체가 된다. 그래서 반도체고, 이것을 이용해서 극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반도체의 특징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발광 다이오드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실습 때 많이 사용할 건데요. P형 반도체로 이동한 전자에 의해서 여기 보시면은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P형 반도체에는 양공이라고 해서 전자가 하나씩 부족한 애들이 많다고 했죠. 그럼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하를 인가를 하게 되면 이동을 하면서 이 전자들이 이동을 하면서 생기는 빛을 방출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발광 다이오드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기호가 있는데, P형 반도체 부분에 연결하는 플러스 전하를 여기서는 에노드라고 하고요. N형 반도체 부분을 캐소드라고 합니다. 이거는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알아볼 때 이러한 용어들이 나오면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림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전류의 흐름을 조절하는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는 P형 반도체와, 잘못 읽었네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순서대로 배치하여 NPN 트랜지스터와 PNP 트랜지스터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이제 예시에 있는 건 NPN 트랜지스터겠죠? NPN 반도체는 베이스에 작은 전압만 흘려주게 되면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는 정기적인 스위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 때 다 해보겠지만, 여기에 플러스 전하를 인가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를 인가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하지만 이 P형 반도체인 여기 베이스 부분에다가 작은 전류를 조금이라도 흘려주면 이게 전류가 조금씩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전깃불을 켜고 끄는 것을 하지 않고 이곳에 회로로 연결을 해서 전기를 흘려주기만 하면, 여기에서는 전기를 이제 베이스에 흘려주면 여기에 이제 전기가 이렇게 통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컴퓨터에 여러 가지 복잡한 회로들을 이 트랜지스터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모양으로는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회로로는, 그리고 이제 기호로는, 여기가 이제 컬렉터, 여기 이미터, 여기 베이스 해서 이제 모양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 화살표가 중요한데요. 이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PNP 트랜지스터입니다. 이 방향으로 되어 있어야 이게 NPN 트랜지스터니까 이 모양 꼭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것들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전자의 흐름은 음극에서 양극으로 흐르고, 여기 잘못되어 있네요. 여기 플러스인데, 전류는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르게 됩니다. 요 부분 이해하셨죠? 그리고 도체는 쉽게 전류가 흐르는 물질이고, 부도체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 반도체는 특정한 조건에서 전류가 흐르게 하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PN 접합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의 양극을, 그리고 N형 반도체의 음극을 연결했을 때 전류가 통하게 되고요. 트랜지스터는 이를 이용해서 NPN 또는 PNP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전기적인 스위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1강에서 배울 내용들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수업 시간에 할 실험의 내용을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자, 실험 1. 빛을 밝혀라. 여기 이제 두 가지 가설을 증명하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가설. 발광 다이오드에 전기를 인가하여 불빛을 밝힐 수 있다. 이제 다이오드에는 극성이 있다는 거 유의하시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전지와 저항과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아마 이 가설을 증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발광 다이오드의 극성에 따라 전기가 통하거나 차단된다.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죠. 그 부분 한번 실험을 통해서 밝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요거는 팀이 함께 하는 실험이니까 요거는 팀별로 한번 잘 고민해보세요. 자, 가설 첫 번째. 트랜지스터로 스위치 기능을 할 수 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트랜지스터에 어떻게 하면 스위치 기능이 된다고. 그것 한번 해보시고요. 가설 두 번째. 작은 전류만으로도 스위치 기능을 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작은 전류로도 가능한지 한번 그거 실험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종이와 연필로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 있다. 이거 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실험들은 선생님이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보여줄 거예요.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실험도 하고 실험 보고서도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실험 영상도 보고 수업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